유동규 고발은 예. 오늘 10시에 10시에 소통관에서 예, 기자회견을 하셨군요. 했고 네, 오늘 오후에 바로 하셨군요. 고발장은 접수를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동규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보니까 유동규 씨 그 홍준표 네, 후보 선거에 가서 막 또 뭐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네. 참 그 말 들어보면서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네. 아니 누가 지금 아니 연평대 새우 그거 막 얘기한 거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네. 한 걸 가져다가 왜 오성원 여기다가 수첩에 나왔던 거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진짜. 네, 네. 자 김용 네.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전 대표죠. 민주당 대선의 예비 경선에 참여한 2021년 4월부터 6월, 네. 8월이군요. 4월부터 8월. 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네.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김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라고 네.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한 거고. 네. 근데 여기에 이게 유동규의 용도 사기 사건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용도 사기 사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에서 이제 형이 유죄가 된 게 총 예.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한 8억 정도를 이제 수수를 했다. 예. 2억 정도 수수를 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유죄 선고가 된 것은. 예. 근데 실질적으로 공소장 기재 내용은 상당한 금액을 계속해서 예. 이제 2013-14년도부터 예. 유동규가 이제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주장이죠, 주장. 네네 예. 주장이고 예. 기소도 되었는데 예. 그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아, 그 부분은 무죄가 네네, 나왔군요.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예, 저희가 예. 지금 이런 용도 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2013년도부터 해서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상당한 금원들을 받았습니다. 음. 상당한 금원들을 받았고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가 받은 네, 거군요. 네. 그러니까. 돈을 이제 네. 남욱으로부터 해서 전달을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예. 그 부분들이 본인이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2011년도에 이제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제 경선 자금이 필요하다 예. 이런 연락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남욱에게 이제 그런 경선용으로 경선 자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이렇게 좀 모아달라 예. 이렇게 유동규가 네. 남욱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가요?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예. 유동규가 상당한 금문이 필요했고 본인이 소비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선 자금이라는 목적으로 남욱을 속여서 아. 편취를 해서 본인이 사용하고 전혀 전달하지 않았는데 이제 본인이 어떤 예. 재책이라든지 예. 이런 것 때문에 경선 자금으로 전달을 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용도 사기라고 표현하시는군요. 네. 예. 이게 뭐 정치 자금을 목적으로 남욱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소비하기 위한 금원인데 그거를 이제 남욱에게 뭐 본인이 쓰니까 돈 달라고 하면 남욱이 줄 리가 없잖아요. 안 주겠죠, 당연히. 네, 뭐 왜 이유도 줘요? 없고 남욱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력 대선 자금이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유력 한 거군요.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오. 크고 한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런 경선 자금에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저희는 소비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들도 그런 내용들이 또 합당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네. 그러니까 유동규가 남욱에게 돈을 받으면서 이게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속여서 받은 거고 네, 그걸 네, 편취해서 네. 본인이 네, 개인적으로 네. 썼다 네, 이렇게 네, 지금 네. 말씀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네. 지금 사건 전말을 보면 네.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어요. 증거가 맞습니다.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적 증거는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 없습니다. 유동규의 네. 진술만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핵심적인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네. 아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여줘. 예, 요겁니다. 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렇죠. 정치자금 위반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업과도 관련돼 있는 맞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인데 예.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물증이 오직 없어요. 물증이. 유동규의 진술만이 그것만 있는 남아 있죠. 증거인데 네. 지금 유동규가 금원을 수령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증거들은 다 나왔거든요. 아, 그건 증거로 있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욱으로부터 해서 또 이몽주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민용을 통해서 유동규에게 이렇게 금원이 전달되는. 전달돼서 유동규가 받았던 그런 증거들은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예. 통신 자료라든지 예. 고속도로 통행 자료, 주차장 입출차 자료들을 예. 봤을 때 만나서 이런 내용들은 다수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증거가 있어야 나와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죄가 그러니까 나와요? 그리고 예, 예.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과 만난 날짜 예. 그리고 만난 사실 예. 돈을 전달했던 그런 어떤 모습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사진이나 CCTV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없습니다. 거잖아요. 네, 본 사람도 예. 없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증인도 없고. 증인도 없고 예. 네, 오히려 뭐 유동규의 진술과 전혀 다른 예. 상반되는 진술을 관여자들이라든지 증인들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유동규의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법원은 예. 간단하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떻게요?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예. 자연스러운 기억의 오류에 불과하다. 아니 그게 말이 되면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 증거가 그렇죠.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형사재판에서의 어떤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예.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검찰에게 있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됐다고 하면은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무죄가 선고있는 됩니다.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죄가 선고된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에게 3번 돈을 이제 지급했다고 주장을 하는 네, 그게 거죠.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네, 내용이. 그 3번의 시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재판부는 보통 그렇게 큰 금원을 지급을 한다고 하면은 예. 언제 지급했는지 그렇죠. 지급했을 때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해야 되는 게 되죠. 일반적이잖아요. 아,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죠. 뭐 1, 2만 원 빌려주는 게 아니라 예, 예, 몇 억의 돈을 정말 이례적으로 자기가 현금으로 그렇죠.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건데 예. 그러면 그게 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2021년도에 지급했던 거를 그러니까요. 2022년도에 조사받으면서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예.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연스러운 기억이 오르다? 이게 오히려 더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뭔 네.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네. 이재명 전 대표한테 김 누구시죠? 그 차장 있잖아요.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네네네네. 돌아가신 분. 아, 네네네네. 그분 김- 기억 못 네네네네. 한다고 김- 그거 가지고 네네네네. 그거 가지고 유죄를 그렇죠. 때려 1심에서 맞습니다. 그랬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놓고 기억을 못 한다고 지금 이건 또 너무 황당하게 반대로 얘기하고 그렇죠. 있네요. 또. 그런데 또 2013년도에 유동규가 뭐 남욱으로 돈을 받은 거 예. 그 부분을 또 김용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하면서 말하는 거는 너무 자세히 다 기억해요. 선택적 기억입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선택적 이게 지금? 오히려 2013년도의 기억이면 9년이 지난. 그러니까 그건 훨씬 오래된 기억하면서 거는 기억을 하는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하는데 3년 전 거 기억 못 한다고요? 네네네. 3년도 아닙니다. 2021년도에 21년. 지급한 거를 2022년도 조사받을 그럼 때 1년이잖아요. 그렇죠. 1년 한 6개월 정도.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러니까 증거로.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 정영학 녹취록에도 예, 정영아. 뭐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이름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네, 언급된 바가 없고 예. 유동규도 갑자기 그런 내용이 없다가 예. 2021년도 이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구체적인 이재명 측이라고 하면서 네. 이제 뭔가 얘기를 진술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너무 이게 유동규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고 예. 일관되지 않고 예. 거기에 그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고 예. 오히려 관련자들과 증인들은 유동규의 진술과 다른 진술 예. 유동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기억의 오류라는 이유로 유동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 거. 이건 정말 저희는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 재판은 예.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한 정치 검찰의 조작 사건이라고 저희는 정의합니다. 정말. 네, 이거는. 그러면 이제 네. 오 변호사님 조작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네. 이 조작을 통해서 유동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예요? 만약 조작이 됐다고 하면. 네, 저 혹시 아까 표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표를 한번 또 네, 네, 보시면은 네. 자, 유동규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예. 그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뭐 유동규는 지금 처벌받은 게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도 나와 있는 네, 상태잖아요. 지금도 나와 있고 구속도 안돼 지금 있고. 예. 김용 부원장과의 사건에서는 또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 받았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랬죠. 법원에서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하라. 예, 변경하라고 했는데도 1심에서부터 예. 법원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안 해요. 안 해요.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보거든요. 근데도 또 판사는 넘어가요, 그거를? 근데 이제 판사는 이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안 하면은 그냥 그 공소장에 있는 내용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없는 치더라도 거고. 예, 예. 보통 검사는 자기들이 기소를 했으면은 공소 유지를 위해서 예.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 공소장을 변경하고 만약에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면 유동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군요. 네네네 유동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저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이 일부러 봐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네, 네. 의식이 그렇게 의심이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할 땐 좀 네. 문제가 있으니까 네네네. 유동규 그 범죄 사실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네, 우리가 네, 유죄를 네, 내릴 네. 수 있다라는 건데 안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검찰에서는 유동규가
돈을 받은 걸로 기소를 했어요. 이제 예, 예.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죠. 근데 판단해봤을 때는 유동규가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남욱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공유한 걸로 보인다. 예, 예, 예. 그럼 공여자로 공소장을 변경하라. 그러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처벌은 가능한데. 아. 그런 물론 저희는 이제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뭐 저희 주장하고는 별개지만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동규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면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자기가 받아서 줬으니까. 네, 검찰의 역할이고. 예. 그런데 공소장 변경이 없어가지고 예. 그냥 무죄 선고돼요. 네, 이런 상황이고 예. 또 지금 그 세 번째 나오는 게 2021년도 유원홀딩스 11억 8천만 원 예, 예. 뇌물성 자금 예. 이게 뭡니까? 이제 남욱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예. 전처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사용을 지급하고 했군요. 사용을 했고 또 이제 그 사실혼의 처와 예, 같이 예. 살 전세 자금으로 또 상당 금액을 사용해서 이게 11억 8천만 원을 뇌물성으로 자금을 받은 거거든요. 예. 이거는 다 드러났어요 재판 과정에서 11억 8천 받아가지고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것도 다 드러났으면. 근데 처벌이 안 돼. 불기소 이걸 기소를 안 했군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 지금 조사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고발을 해서 지금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군요. 제가 경찰청에 유동규의 1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뇌물죄로 고발을 했고 그게 지금 경기 남부청에서 제가 고발인 조사도 마쳤고 참고인 조사도 다 마쳐서 지금 유동규의 소환만 남겨두고 남아있는 있는 걸로 상태.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들이 네. 있으니까 예. 유동규는 당연히 정치 검찰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더 예.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법원에서는 판단이 유동규가 굳이 김영 부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큰 이유가 있는 이게 이 정도보다 더 진짜. 큰 자기에게 이익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그 재판부가 네. 볼 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네, 네, 검찰이 왜 안 할까? 그러니까요. 이거 네.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의심을 네.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반 네, 상식적인 거고. 예,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재판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항소심까지도 이렇게 판결이 선고되니까 참 이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 답답한 상황이네요. 네,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심 판결은 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현저하게 일탈한 판결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상고를 했는데 네.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요. 네, 이 그렇습니다. 자유심증주의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심증주의라는 게 예. 우리 형사소송법 308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예. 이제 재판 과정에서 증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증거 중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들에서 그 증거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가, 증명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이제 법관이 자유 판단에 의해서 예. 맡기는 게 이제 형소법에 있는 자유심증주의인데 예. 여기서 그 자유심증주의 법관에게 자유에 맡긴다는 게 무조건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네, 예. 증거 능력이 있을 때 이 증거의 증명력을 이 증거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인데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를 배척하거나 너무나 분명한 증거고 다른 진술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이게 일관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는 진술들은 배척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인정이 아무리 사실심의 1, 2심의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예.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지는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와 예. 경험치, 예.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을 예. 아무 별 이유 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정말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증거예요.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판단을 한다. 네. 이거는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왜 상고이유서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이탈했다. 네. 이게 상고이유로 적시한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유동규의 진술은 예.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하지도 않고 유동규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되면서 일관성도 없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인 구글 타임라인과도 네. 완전히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구글 타임라인은 배척하고 예. 오히려 유동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여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판사가 자기가 그 증거 능력의 증명력을 자유 심증주의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네. 한계를 일탈한 거다. 네, 그런 이유가 저희가 큰 상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자, 근데 구글 타임라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김용 부원장 측에서 우리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네. 끊임없이 그거를 문제를 제기했고 이게 예전에 재판에서 몇 번 채택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지. 그리고 구글 타임라인에 진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 기록을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구글 타임라인을? 구글 타임라인이 검찰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네. 증거 방법입니다. 아, 검찰이 이용하고 있군요. 검찰이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 데이터를 압수수색 예, 해가지고 예, 예. 구글 타임라인으로 뭐 동선이라든지 그 확인해보고. 네,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 예. 뭐 그 현장에 있었는지를 하기 위해서 구글 타임라인은 검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거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구글 타임라인에 의해 가지고 그 증거에 의해서 유죄를 선고받고 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 건만 유독 이상의 구글 타임라인이 과학적인 객관적인 증거인 구글 타임라인을 배척을 했는데 예. 구글 타임라인은 보통 사용자가 임의로 업로드하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구글 타임라인은. 예. 그리고 원시 데이터 자체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불가능하죠. 빨간 점으로 이렇게 찍히는 예, 거는 예, 뭐 예. 제가 임의로 빨간 점을 찍거나 할 수 없어요. 아니면 임의로 빨간 점을 제가 여기를 갔는데 빨간 점을 삭제하거나 예, 할 수가 예. 없거든요. 원시 불가능하죠. 데이터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무결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죠. 변호인 측이 한 게 아니라 피고인 측이 아무나 임의로 우리 좀 친한 사람 데려와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예, 예, 예.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객관적인 감정인이 그 구글 타임라인의 네. 정확성에 대해서 감정을 했는데 예. 감정인 또 오류 가능성이 없다, 정확하다고 그렇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 디지털 증거인 구글 타임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게 동일성이 있고 무결성이 있고 네.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증거 가치가 더 높은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법 판사가 판단할 게 아니라 감정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판사가 이 구글 타임라인의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당연히 되는데도 그래야 불구하고 전문가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글 타임라인이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사가 네, 그랬어요. 배치한 겁니다. 배척한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전에 그럼 다른 재판에서는 받아들였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유독 이해할 수.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건 무조건 상고에서 뒤집어야 될 문제다. 이거는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처음부터 구글 타임라인을 주장한 게 아닙니다. 예. 재판이 항소심이 진행될 때 예. 2023년 6월경에 우연히 구글 타임라인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확인하고. 이거를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자 해서 예. 한 건데 예. 근데 2023년 5월 4일 구글 예. 타임라인에 대한 확인하기 전에 김용 부원장이 진술했던 뭐 동선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과 실제로 구글 타임라인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구글 타임라인을 보고 진술한 게 아닌데 예. 구글 그 타임- 전에 진술한 네네. 내용과 네네. 객관적 데이터가 일치한다. 네, 그럼 그러면 거짓이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더 객관적인 객관적- 과학적인 데이터 증거와 그렇죠. 부합하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동규 말만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유동규의 진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예, 예. 계속해서 변경되고 관련자들 증인과의 그런 증언과도 배치되고 배치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동규의 진술은 뭐 기억이 오래됐기 때문에 좀 뭐 오류가 그건 있을 수가 있다. 받아들여주고 그건. 네, 그런데 유동규는 뭐 김용 부원장에게 실질적으로 뭐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그건 자기 생각인 거죠. 네. 어처구니가 없네. 네, 정말 어처구니 그런 내용들로 해서 이렇게 배척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 김용 부원장의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한 네, 부분이 네. 있지만 네. 지금 검찰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서 맞습니다. 좀 네, 이게 왜냐면 재판이 아직은 이재명 대표까지는 안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네. 안 하고 있지만 네, 네, 이게 맞습니다. 만약에 네. 유죄로 나오면 그렇죠, 네, 네. 최종적으로 그럼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지금 뭐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남욱 통해서 유동규를 통해서 이 돈을 받았다면 이거는 지금 전제가 네. 경선 자금으로 그렇죠. 받았다는 거예요. 이재명 전 대표의 경선 네네네. 자금이라는 경선 자금 해버리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네. 다음 수술은 당연히 이재명 이 전 돈이 대표죠. 이재명 전 네. 대표에게 넘어갔다고 얘들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거는. 주장하겠죠, 네네. 검찰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네.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맞습니다. 우리가 네네네. 잘못해 생각하면 지금 당장 이재명 전 대표와 연관이 없으니까 뭐 네네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그렇죠. 된다는 문제. 맞습니다. 이게 네네. 김용 부원장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서 네. 거기서 지금 수사가 진행된 맞습니다. 거고 네네. 유동규라는 사람이 요즘 행보를 보면 정치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지난번 출마도 한번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어디서? 개항에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자유통일당으로 네. 출마를 했다가 그래서 네, 좀 네. 시청자분들도 이거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거 제대로 관심 안 가지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유동규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끝나봐야 되겠지만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본인의 정치적 계산, 본인의 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동규의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재판관이 드러나는 게. 일단은 유동규가 예. 2022년 한 10월경부터 해서 갑자기 진술을 바꿨어요. 아 그래요? 예. 네네. 유동규가 구속되고 나서 이제 구속기가 만료되고 나서 예. 이제 풀려나서부터 막 진술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뭐 김용 뭐 본장에게 다 전달했다는 식으로 바뀌고. 그런 식으로. 네. 그런데 또 2022년 10월경에 검찰청에 소환돼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의 기재는 없어요. 없어요. 검찰과 면담 형식으로 계속 한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면담 과정에서 검찰과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네.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죠. 그래서 보통은 그런 거는 검찰에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소환해서 불렀으면 기록을 다 남겨야 되는 거 조서로 아닙니까? 남겨야죠. 네, 기록에 네. 조서를 남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면담 형식으로 계속해서 검찰과 유동규가 둘이서 얘기를 주고받고 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검찰 측에서 회유하고 뭐 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자기들 원하는 대로 풀어라. 예. 그러면은 우리도 뭐 어떻게 뭐 뭔가 혜택을 주겠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 유동규의 형사 사법 리스크는 거의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무죄 받고. 네, 무죄 받고 아예 기소도 안 하고 네. 조사도 안 하고. 그 이제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은 막 구속이 네, 돼서 네. 2심까지 나오고 이렇게 된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네. 혹시 제가 한번 의심선정 표를 하나 좀 네, 표 그거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 네. 예, 예. 보여주 요거죠. 네네. 예, 보시면은 예. 저게 이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예. 유동규가 업자에게 3억 원의 차용증을 써준 사실이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2013년도 예.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는데 예. 3억을 받고 본인이 썼는데 예. 나중에 갑자기 이제 뭐 김용 부원장과 정지장 실장한테 1억씩 줬다. 1억씩 나눠 가지고 그랬다 진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유동규가 업자한테 예. 돈을 빌려 가지고 예. 못 갚은 엄청난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그게 차용증이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필요했다. 네네, 이런 돈이 거죠? 필요했고 네. 업자들이 찾아와서 유동규에 계속 돈을 갚아라고 한 압박하고. 그 압박도 있었고 오. 그리고 유동규가 남욱이나 뭐 그쪽 관련자들에게 예. 자기는 상황이 급하니까 좀 돈을 뭐 달라고 했던 관련자들 진술이 있는 거예요. 그게 2020 남욱 10월? 정리원 정의학 정재창 진술이 일관되는 거예요. 어. 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급하게 갚아야 갚아야 한다. 3억 하면서 달라? 3억을 요구했다. 오.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급한 상황에서 3억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그거를 김용 부원장, 정지장 실장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자기- 되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지금. 되잖아요. 예. 네,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에 나타난 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재명, 김용, 정진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군요.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에 나타난 게 2층도 모르게 내 부인도 모르게 2층이라는 게 바로 그 성남 시장실. 예, 맞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도 모르게 당시 시장도 하는 모르게 거죠. 하라는 예, 이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대포폰 마련하고 대포? 대포폰 왜 마련해 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뭔가 숨기려고 하니까. 하는 예, 거니까 예. 이런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2012년 6월경에 17평 아파트에서 47평으로 이사를 유동규가요? 해요. 네네네. 오. 유동규가 이사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유동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예. 2012년경에 이제 3억 원을 받은 게 예, 자기는 예, 공박하지 않았다. 어. 기존에 17평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아. 돈을 일부 갚고 예. 나머지는 또 전세로 이사를 했다는 건데 그 그게 주장.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예, 예. 그 돈을 갚고 왜냐하면 그 17평 아파트가 예.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겁니다. 아. 2억 3,700 정도에 팔았는데 예, 예. 한 1억 6천인가 1억 7천에 채무가 있었어요. 아, 그럼 남은 돈이 얼마 없잖아요. 얼마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 없는 걸 돈을 갚고 40층 아파트는 뭐 어떤 그건 돈으로 말이 안 이사갑니까? 되죠. 말이 안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렇고 또 뭐 중형차도 갑자기 현금으로 구입하고 구입을 하고.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현금으로 구입하고 네, 이런 게 네, 네. 있고 또 지금 마지막이 당시 공사 설립에 피고인 김용이 관여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번에 김만배 무죄 나왔죠. 무죄 받았잖아요. 네, 무죄 나왔죠. 성남도시공사 관련돼서 네, 네. 전혀 뭐 이렇게 뭐 로비하거나 한 적이 그런 게 없다고. 없다고. 네. 또 마찬가지. 그 로비하고 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는 건이기 때문에 로비를 하거나 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고 할 필요가 없었던 건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그 당시에 최기일 누구죠? 의장, 네, 네, 의장, 네, 네, 의장, 이 네. 두 사람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 그렇죠, 네. 재판부는 네.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과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이제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깨지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왜 유독 김용 네. 재판에서만 유동규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김만배의 무죄 관련된 부분들도 예. 법원에 지금 상고 보충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예, 이런 예.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뭔가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이 깨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건 전체가 검찰이 조작한 거기 때문에 새로 봐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뭐 깨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이런 네. 거예요. 대법원은 이제 어쨌든 그 법리적인 판단 이런 네네네. 것만 본다고 하니까 이제 네네네.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2심에서는 뭐 어느 정도 다퉈볼 수 맞습니다. 있는데 네. 이게 뭐 변호사님이 가서 뭐 여러 가지 의견서 내고 하겠지만 네. 그래도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있는 거죠. 전혀 그렇죠. 없는 건 아니죠. 네. 이거는 뭐 저희가 네.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게 물론 사실관계도 잘못됐지만 예.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유심증주의 원칙이라든지 예. 법리 오해라든지 또 이게 증거 채택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상고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항소심 판결 이후에 새로운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김만배 예, 그렇죠. 판결은 새롭게 밝혀진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뭐 상고심에서는 좀 잘 또 될 거다. 네, 잘 좀 판단해서 네. 파기환송되지 않을까 저희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재판부가 1심과 2심이 다른 재판부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왜 난 이해를 못 하겠네. 도저히 얘기를 들어보면 납득이 안 가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특히 좀 항소심이 아쉬운 게 아쉽다기보다는 좀 상당히 좀 분노가 되는 네.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글 타임라인까지도 채택을 객관적인 안 하고. 증거를 다 제출을 했었고 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채택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채택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그냥 배척하고 유동규의 진술인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이거는 정말 법리오해고 자유심증주의 일탈이 한계 일탈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정말 좀 현명한 판단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정말 맞아요. 저는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그렇죠. 정말 정치 목표가 검찰의 명확해요. 조작 사건이거든요. 네. 목표는 하나예요. 이재명 전 대표를 잡기 맞아요. 위한 거기 그런 거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유동규에게 뭐 이렇게 진술을 좀 이렇게 번복시키고 해유시키고 했다고 보거든요. 그게 또 유동규의 어떤 형사 리스크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보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 증거를 배척하는 것도 합리적인 어떤 이유 설시 없이 그것도 무리한 판단이거든요. 그런 목적이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네, 있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나 논의를 통해서 유동규의 진술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 네, 유동규의 네,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데 그 네. 진술 하나만 가지고 네. 김용 전 부원장을 구속하고 이걸 두 번째 이제 또 구속을 했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의 판례도 네.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판례가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대법원 또 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예, 예,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유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 그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를 여기 그 나오네요. 대법원에 명백한 판례가 예, 있습니다.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고 예. 또 검사의 공소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보이는 여러 불일치, 예. 모순, 예. 의문에는 애써 눈 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로 너무 예. 들이대는 것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의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거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 범죄 네. 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당연하죠. 검사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어떤 다른 진술들은 뭐 그렇게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예. 판단을 하면서 예. 공소 사실에 반하는 증거들은 정말 현미경의 잣대처럼 정확하게 조금 또 모순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보는 거는 형사법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는 아니죠. 거거든요. 그건 그런데 잘못된 지금 거죠. 이 사건은 전형적인 거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 김용 부원장이 얘기했던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하기 전에 했던 진술과 예. 구글 타임라인에서 드러난 그런 동선이라든지 이게 일치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유동규의 진술은 피고인들이라든지 증언들의 진술과도 불일치하고 불일치하죠. 본인의 진술도 뒤집어지고 예. 그런데 유동규의 진술은 너무 이렇게 넓게 받아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네. 받아주고 피고인 측,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측의 진술은 과학적인 증거까지도 네. 너무 조금 더 오류가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100% 정확해야지만 우리가 받아준다. 그렇죠. 지금 이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명백한 대법원의 판례에도 배척된 거기 어긋난다. 때문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거는. 구글 타임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네. 유동규가 지금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그 날짜 그 장소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용 네. 부원장이 갔냐 안 간접- 갔냐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네, 네. 증거는 없고 그럼 그것도 웃기는 게요. 유동규가 줬다는 거에 대한 증거는 없는데도 그냥 말만 믿고 다 받아주고 김용 부원장은 자기가 지금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어떤가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이건 이제 가정이지만 내가 어디서 줬어요. 그러면 이걸 안 받았다는 걸 얘기하려고 자기가 그걸 찾아가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이냐고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아까 좀 말씀드린 처음부터 몇 월 며칠 날 돈을 줬다 이렇게 바꿨잖아 자꾸. 지적한 게 아니에요. 예, 예, 예. 바꿨고 네. 나중에
최종적으로 특정을 하고 나서 네. 특정이 돼야지 저희도 그렇죠. 피고인 반박을 측에서도 해야죠. 이제 네. 알리바이를 입증할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특정이 되고 나서 이제 그날의 동선이라든지 타임라인을 확인해 보니까 네. 먼저 지금 2021년 5월 3일 날 유언홀딩스에서 이제 그 1억을 수수했다고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네. 타임라인에는 그 근처에 간 적이 없어요. 그 시간에 그 시간 그날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예, 유언홀딩스를 방문한 거는 예. 2021년 3월 24일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고 근데 그 뒤에 그거는 안 방문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유언홀딩스에 방문한 적도 없고 네. 구글 타임라인에도 3월 24일에는 유언홀딩스 방문한 게 찍혀. 원시 데이터가 찍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5월 3일 날 유언홀딩스 가서 1억을 받았다? 귀신이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시간과 이런 것도 유동규 진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뭐 낮 시간에 받았다고 줬다고 했는데 또 확인해 보니까 유동규가 그때 정민용하고 계속 골프 치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그러면서 갑자기 뭐 6시 이후에 줬다? 시간 또 바뀌고 네, 네. 그런 것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날 이제 3억 수수했다고 하는 건데 거기도 유동규가 진술한 장소에는 원시 데이터 안 찍힙니다.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를 만났다고는 인정을 했는데 김용 부원장이 만났다고 진술한 곳과 예. 타임라인이 일치합니다. 음. 그럼 오히려 김용 부원장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확한 일치도 아니고 6월 말에서 7월 초 예, 예, 예. 조금 범위가 애매하게. 넓은데 애매한데 거기서 2억을 저기 그 지금 현재 신 경기도청 예, 예. 저 거기 북측 도로에서 전달을 했다는 광교 건데. 쪽에. 네네 광교 예, 쪽에. 예, 예. 근데 6월 20일부터 7월 10일 사이까지 타임라인을 찍어도 안 없습니다.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특히 세 번째 금은 2억을 수수했다는 부분은 유동규의 법정에서 2억을 자기가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예, 예. 상당 15분 거리를 걸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아니 외투 안에다. 이게 그거 시원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누가 안 보더라도 되죠. 이게 네. 그런데 이거를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를 선고한다?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에 그런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에서 조작 기소한 것을 사법부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네 그렇게 정치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밖에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대선에 다시 출마를 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장동에 잘 모르는 분들은요. 네, 네, 이게 네. 2심까지 유죄가 나오는 바람에 김영 맞습니다. 전 네, 부원장이 네, 네.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뭐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막 헛소문이 그렇죠. 맞습니다. 퍼져 나가고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이거를 보수 진영이나 이런 데서 계속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극우 매체나 이런 데는 막 마치 이재명 전 대표가 연관돼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네.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걸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네, 옆에서 얘기하다가 뭐 이재명 전 대표 또 대장동 관련돼서 또 재판 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지금 이 재판의 양상을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네,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건과 거의 거의 유사해요. 유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네. 유사하다는 점은 결국 검찰이 이 소위 이제 유동규나 아니면 이 피의자죠. 피의자를 네, 네. 회유하고 네. 또 김성태도 마찬가지 네,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 주변에 있는 여러 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그런 회유를 했지 않았나는 의심이 너무 강하게 든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도 보면서 이게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도 거의 유사하다고 거의 보시는 흡사하다고 거죠. 봅니다. 네, 저희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정치 검찰이 네.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건을 만든 건이에요. 이거는 그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예. 네, 그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네. 또 이게 왜냐하면 일기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갔던 건데요. 건데.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로 바뀌고 갑자기 나서. 2020년 7월부터 2기 수사팀이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거든요. 유동규의 진술도 약간 네, 바뀌고 네. 유동규 진술 그때부터 바뀐 남욱도 거죠. 마찬가지죠. 네, 네, 네. 남욱도 그렇죠. 약간 네. 진술이 바뀌고 이랬죠. 그렇다면 이거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진술한 게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고 다른 목적 없이 한 건데 예. 수사팀이 바뀌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조서 작성 안 하고 면담하고 예. 유동규는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해서 피해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유동규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나 이런 의문을 의문이 가져야 강하게 되는 게 들죠. 당연한 거잖아요. 네. 아, 참 답답합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사건 계속 이제 대법원 지금 심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뭐 지금 저희가 현재? 일단 네. 상고 유서 제출은 다 했고 예. 상당히 자세히 예.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소심 판단은 원심 판단은
판결은 문제가 있다. 네. 자유심증주의도 명백하게 일탈을 했고 예. 과학 법칙에도 반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의 종전 판례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검사에게 있습니다. 있는 거죠. 그것도 입증 책임의 정도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돼야지만 유죄를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심증주의 한 게 당연히 일탈했죠. 과학 증거 배척하고 네. 신빙성이 없는 유동규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명백히 예. 파기돼야 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리고 속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유동규가 처음부터 금온을 수령하고 지급한 일자를 제대로 특정 못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금온을 지급했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을 못하고 못하고.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예, 예, 예. 그리고 다른 피고인과 증언과의 진술과도 완전 불일치합니다. 그것만 또 그리고 유동규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거는 파기돼야 될 사건 아닙니까? 이거 이런 사건이 그대로 정말로 유죄가 확정된다. 네. 그럼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검찰이 당연히 지금 못 믿고 있지만 법원까지 이렇게 못 믿는 상황까지 맞아요. 그럼 앞으로 모든 법원이나 이런 재판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이거는 네. 네. 뭔가 또 이게 아니, 다른 요인이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의심을 할 거고. 네. 그러니까 특히 저는 이제 쌍방울건하고 대북 송금 네네네네. 뭐 의혹 사건, 그다음에 이 김용 대장동 사건, 요 두 개의 사건이 이재명 전 대표를 어떻게든지 네.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고 두 사건 다시 의심이 되는 건 네네. 검찰이 피고인들을 또 주요 이제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뭐 회유한 걸로 예. 논란이 계속 있고 예.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회유된 사람들은 계속 혜택을 받잖아요. 맞죠. 김성태도 구형이라든지 마찬가지고. 예. 형이라든지 예, 그렇죠. 오히려 김성태 같은 경우에도 예. 검찰에서 그 구형하면서 뭐라고 해서 건실한 기업가라고 무슨 그게 말 출신을 보세요. 출신을 건실한 기업가인가. 아니 그 검사가 예. 뭐 피고인의 뭐 변호인이에요? 그러니까요. 변호인도 아니고 자기가 구형하는 피고인을 건실한 기업가라고 하고 진짜. 한마디로 그냥 앞으로 우리 검찰 얘기만 잘 들어. 그럼 우리가 알아서 잘 좀 이렇게 봐줄게.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